오늘 세미나 주제는 딥러닝 기반의 3D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내용이 많아서 파트 1이라고 붙여봤고요. 앞으로 제가 제 세미나 발표 순서에는 이 3D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이고요. 이 딥러닝 기반의 3D 세그멘테이션을 조사한, 그러니까 서베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8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인트로덕션하고 벤치마크 데이터셋 일부 아주 조금만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3D 세그멘테이션은 수동으로 만든 수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그 특징들하고, 그에 기반한 이제 방법들로 진행되어 왔는데, 높은 정확도를 얻는 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3D 세그멘테이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2D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3D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들하고,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장단점들,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세그멘테이션 성능들, 이런 걸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먼저 3D 세그멘테이션의 종류입니다. 2D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멘틱하고 인스턴스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를 분류해서 영역을 칠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면 테이블, 체어는 체어. 그리고 인스턴스는 같은 테이블이어도 테이블 1, 2 이런 식으로 같은 클래스 내에서의 인스턴스들을 구분해주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요. 네, 파트 세그멘테이션은 또 같은 인스턴스 내에서 어떤 부분들,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의 백이라든지 그냥 팔걸이, 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하는 게 파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크게 3가지 분류로 3D 세그멘테이션 종류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D 데이터입니다. 사실 3D 데이터라고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RGBD, 프로젝티드 이미지, 그다음에 복셀, 포인트 클라우드, 그다음에 메쉬입니다. 2D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3D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장면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이해를 더 도와주는데요. 당연하게도 3D 데이터는 2D 데이터에 비해서 기하 정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스케일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3D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D인데요. RGBD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RGB에 뎁스라는 정보가 추가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GBD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긴 한데 그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GBD 센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RGBD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쉽게 좀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물에 갔다 오는 속도,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GB와 마찬가지로 픽셀 단위로 뎁스 정보가 수집이 되고요. 각각 픽셀에 맞는 그 뎁스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이 뎁스를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해당 이미지의 평면, 이 이미지를 평면으로 보시면 이 평면에서 이 해당 물체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가까우면은 이제 파란 계열, 뭐 조금 더 멀면은 약간 노란 계열, 조금 더 멀면은 약간 붉은색 계열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RGB 데이터에 그 뎁스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어떤 태스크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드 이미지인데요.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그 3D 객체인데 어떤 방향에서 그 3D 객체를 바라보고 찍어낸 프로젝션한 2D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3D 데이터라고 이 논문에서는 분류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3D 객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작은 각각의 점들, 3D 공간에 뿌려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뎁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레이저 스캐너나 뭐 라이더 센서 이런 걸로 물체나 표면에 쏘아진 어떤 것이 다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물체나 표면까지의 거리 정보와 함께 XYZ 좌표를 구성하는 XYZ 좌표 정보를 담은 점들의 집합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센서들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마다 그 RGB 데이터까지 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이제 한 번에 엄청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그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 어떤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해서 그 공간 정보를 담았는데 그 뎁스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뎁스는 해당 방향에서 찍은 그 이미지의 뎁스 정보를 얻는 것이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 점의 집합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쉬인데요. 메쉬는 지금 이 뚜기 그림에서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점과 점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그 점과 점들 사이를 잇는 그 선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곤 메쉬라고 하는데 그 점과 점들을 이어 만들 수 있는 그 다각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폴리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3D 데이터 형태로 이제 오브젝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현재 그 3D 그래픽 카드가 그 트라이앵글 메쉬 컴퓨테이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메쉬를 폴리곤으로 만드는데 그거를 트라이앵글로 만들면 연산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복셀입니다. 근데 제 복셀이 뭘까? 그냥 뭐 3D 세그멘테이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 형태여서 좀 찾아봤는데 잘 정리되어 있는 포스트 하나가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컴퓨터 그래픽이 2D와 3D를 표현하는데 컴퓨터가 이제 그래픽을 표현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벡터 그래픽 방식이고 하나는 레스터 그래픽 방식입니다. 일단 그 벡터 그래픽은요, 약간 수학식 같이 이를테면 XY로
2디멘전으로 구성되는 벡터들의 집합으로서 선이나 어떤 모양들을 실수, 연속적인 표현 방법으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스터 그래픽은 어떤 격자 무늬로 2D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셀을 색깔 정보로 채워 넣은 어레이로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레스터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X, Y 두 개의 축, 그러니까 2차원 벡터 그래픽은 2차원 벡터로서 각각의 점과 선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서 2D 그래픽을 구성하고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두 가지 차원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메시에서 나왔던 폴리곤으로 나타내는 그래픽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폴리곤을 삼각형으로만 구성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보시면 삼각형, 저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의 이제 삼각형으로 크게 나눠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을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로우 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만들게 되면 이제 로우 폴리인데 트라이앵글 폴리곤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D는 어떻게 하냐? X, Y로 벡터를 이제 구성했었으니까 3D는 이제 간단하게 Z축을 추가해서 이렇게 로우 폴리로 만든 3D 벡터 그래픽을 보실 수 있습니다. 2D랑의 이제 차이점은 3D 벡터 그래픽은 여러 시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시점에서 이 3D 객체를, 3D 환경을 관찰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젝티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3D 씬을, 3D 장면을 저희가 보는 2D에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특정 방향에서 프로젝트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2D로만 보니까 3D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든 방향에서 프로젝티드 된 이미지를 돌려가면서, 방향을 돌려가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은 3D 객체의 볼륨을 2D인데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리키한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 그래픽인데요. 레스터 그래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D 같은 경우에는 2D 평면을 격자무늬 형태로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다 나눠서 이 셀 하나, 정사각형 하나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X, Y라는 그리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주요 핵심 요소는 X, Y에 해당하는 픽셀에 색깔 정보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로우 폴리라고 해서 큰 삼각형들로 만든 그런 벡터 그래픽 아트를 봤는데, 이거는 픽셀이 아주 작진 않고 좀 큰 레스터 그래픽의 2D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한 픽셀 하나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D 픽셀에서 3D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다시 이제 2D 그리드 픽셀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 벡터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2D에서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돌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3D로 표현하기, 3D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D, 3D 벡터 그래픽을 받고 2D 레스터 그래픽을 봤는데 이제 3D 레스터 그래픽을 보면 되겠습니다. 3D 레스터 그래픽도 그 2D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정육면체로 3D 공간을 다 나눈 다음에 그 작은 정육면체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복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엘리먼트나 아니면 볼륨메트리 픽셀이라고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복셀은 3D 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YZ로 표현되는. 그래서 3D 레스터 그래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레고 블럭 같이 이제 하나의 작은 정육면체들을 이제 색깔 정보를 입혀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벡터 그래픽과 동일하게 3D 레스터 그래픽은 이제 다양한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3D 환경을 내려다보거나 뭐 옆에서 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셀하고 복셀하고 이제 차이는 이런 식으로 왼쪽은 이제 픽셀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오른쪽은 복셀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 오른쪽은 이제 정육면체들로 구성된 게 이제 움직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 정사각형이 움직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3D 데이터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총 5가지 정도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것이냐 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이제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3D 세그멘테이션도 딥러닝으로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진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D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RGB랑 이제 뎁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그 RGB랑 뎁스를 어떻게 융합해서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이제 활발하게 수집이 되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굉장히 불규칙해서 어떤 세그멘테이션의 중요한 그 지역 정보를 굉장히 획득하는데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고해상도의 복셀로 만드는 것에 굉장한 그 계산적인 어려움, 큰 계산량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셨던 뭐 RGBD, 프로젝트 이미지, 복셀, 포인트 클라우드, 메쉬 등등을 활용한 3D 세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의 각각의 뭐 장단점, 아니면 성능, 이런 상대적인 지표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3D 세그멘테이션 방법들,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앞으로 3D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뭐 예측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3D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멘틱 3D랑 시멘틱 키티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제 외부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 S3DI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멘틱도 있고 인스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캔넷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의자, 소파인데 이제 다르게 분류한 거 보니까 인스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프넷은
인스턴스 내에서 부분 요소들을 분할하고 있으니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데이터셋 맛보기로 소개해 드리는 게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발표부터는 약간 수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3D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D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RGBD 베이스드 모델, 프로젝트드 이미지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3D 데이터 종류들을 기반으로 한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멘틱을 했으니 인스턴스는 어떻게 하는지, 파트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가 요약은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하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